사연 읽어드립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80년대에도 우리 집이 초가집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물론 시골 깡촌이었고 그 당시에도 기와로 만든 집이 있었지만 새마을 운동하고 나서 남들은 벽돌집에 살고 논밭에 아스팔트가 생기는 시기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집만 초가집이었어요. 그만큼 아빠가 능력이 부족했죠. 농사만 하시다가 이래저래 친척들에게 뜯기고 소송에 휘말려서 거의 빈털털이나 다름없었죠. 나중에 일찍 시집가서 이딴 가난한 집에서 도망쳐야지. 이런 생각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2000년대 들어서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취업 핑계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돈 벌어서 집에 보태야 하니까요. 집에다간 좋은 회사 다닌다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고등학교 친구네 삼촌이 하는 화장품 매장 판매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죠. 돈도 잘 벌고 식구들에게 터치도 안 받고 서울이란 도시 생활에 젖어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다가 같은 고향 출신 오빠를 만나게 됐어요. 그 오빠는 옷가게 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지만 그 브랜드 매장을 2개나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죠. 물론 원래부터 집안에 돈이 많아서 편하게 사는 백수 한량의 마마보이였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냥 오빠가 엄청 순수하게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우린 가까워졌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엄마와 오빠의 엄마가 같은 여중 출신이란 걸 알게 됐어요. 우리의 만남은 운명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오빠의 어머니,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는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돈 있어 보이는 귀티나는 아주머니 스타일이었죠. 근데 제가 엄마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 아가씨구나. 반가워요. 엄마는 잘 계세요? 네, 잘 계세요. 아, 학교 다닐 땐 그렇게 애들 괴롭히고 다니더니 지금도 잘 지낸다니까 신기하네. 순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근데 예비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쪽 엄마가 학교 다닐 때 좀 놀던 친구라서 인생 망가질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이쁜 딸도 없고 천운을 타고났나 보네. 듣는 내내 너무 모멸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욱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죠.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아닌가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도 당황하셨는지 치엠이 닮아서 성깔 있네 이러곤 가시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오빠에게 이 사실을 말해서 따졌고 오빠는 왜 자기에게 따지냐며 우린 말다툼을 하며 헤어지게 됐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누가 마마보이 아니랄까봐 이런 걸로 싸우고 헤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괜히 죄 없는 친정엄마에게 퍼붓고 말았어요. 그리고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오빠에게 연락이 와서 다시 화해를 하자고 하더군요. 자연히 저는 오빠나 예비 시어머니가 이해해 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친정엄마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안해, 내가 그땐 철이 없었어. 우리 딸 좀 제발 이쁘게 좀 봐줘. 이렇게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저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고요. 그때 알았더라면 결혼을 안 했을 텐데 저는 오빠나 예비 시어머니가 자연히 이해해 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산 넘어 산이잖아요. 시댁에는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시누이가 있었어요. 시누이가 얼마나 독한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결혼식 당일날 신부 대기실에 찾아와서 언니,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낸다면서요? 나 좀 잘 부탁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 당일이었고 그 전에 시누이랑 따로 이야기 나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도 안 했는데 시댁에 살면서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저를 가정부 부리듯이 부려먹더군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시작된 겁니다. 시누이는 무슨 IT 회사를 다녔는데 출근길엔 세상 최고의 커리어 우먼처럼 온갖 생생은 다 냈지만 집에만 오면 손가락 까딱안 하면서 저에게 일을 시켰어요.
100번 양보해서 공손하기라도 하면 덜 밉기라도 할 텐데 언니 나 물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좀 했죠. 시집살이 하는 입장인데다가 사업하는 시아버지가 친정아빠에게 창업자금을 좀 빌려주신 터라 제가 깨갱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괜히 문제 일으켜서 좋을 게 하나도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정말 간절하게 SOS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 동생이라고 감싸더군요. 온갖 시집살이에 식모살이에 게다가 시누이는 저를 모함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툭툭 내뱉었지만 시댁 식구 누구도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시누이는 같은 회사 동료랑 눈 맞아서 시집을 갔고요. 이가 하나 빠지니까 살판이 났는데 시누이 떠나니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시키더군요. 그때 시아버지가 새로 시작하는 대리점 사업이 잘 되니까 시아버지 건강을 챙기라며 밥상을 차리라는데 아주 골치가 아팠습니다. 무슨 구중군걸 임금님 반찬 차리듯이 매끼 나물부터 탕까지 보양식으로 준비하느라 허리가 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요리나 식재료 준비하면서 몇 개 좀 빼돌려서 친정집에 보내곤 했는데 하루는 시누이가 주방을 뒤지다가 제가 친정 보내려고 몰래 꽁쳐둔 재료들을 본 거예요. 시누이도 시집살이 하는데 보통은 같은 처지니까 이해해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시댁 돈을 빼돌리는 것도 아니고 남은 식재료 좀 보내는 건데 그걸 바로 시어머니한테 꼰지른 거예요. 그래도 돈 잘 버는 집안인데 시어머니가 넌 네 엄마한테 이런 거 교육받았니? 이러는 겁니다. 너무 더럽고 치사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유치원 다니던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는데 세상에나 남편이 연락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시집살이 하며 눈물바가지 쏟는 동안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조차 안 줬거든요. 근데 일이 이렇게까지 됐어도 미동조차 안 하는 것은 남편이 뭔가 다른 일에 빠진 거란 촉이 딱 오는 겁니다. 혹시나 바람이라도 피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어서 남편의 뒤를 좀 캐보니까 남편은 대학 동창에게 의류 대리점을 열어주고 그거 매장 정리해주느라 오지 않는 거였어요. 장사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니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내심 섭섭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세상에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시골의 친정집으로 온 거예요. 저희 엄마랑 아빠는 혜택을 받은 게 있으니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맞아줬고요. 솔직히 그걸 떠나서 어쨌든 사돈이 오셨으니 예의를 갖춰줬죠. 근데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베베꼬였는지 우리 엄마를 상당히 하대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돈지간을 떠나서 동창으로서 이야기 좀 할게. 너는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사모님과 몸종이 대화 나누는 줄 알았어요. 딸 가진 게 죄인이라지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근데 시누이란 년이 불을 제대로 지펴줬어요. 아 엄마 빨리 가자. 여기 꼬랑내나. 아우 집이 더럽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시누이한테 너한테서 나는 천한 냄새는 어떡하냐? 그냥 대놓고 말했죠. 간만에 진짜 제 성격이 나온 거예요. 당연히 시누이 난리 나고 엄마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저를 말리고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치시곤 어이없다면서 다시 가버리셨어요. 아주 난장판이 된 거죠. 어머니는 왜 그랬냐고 오히려 저를 구박하며 따지셨고 아빠는 되려 시원하다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지만 얼굴엔 이미 근심이 가득하셨어요. 뻔했거든요. 시댁에서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남편이 우리 집으로 와서 이제 그만 이혼하자 이 말을 하고 가버린 겁니다. 저야 아무 상관없었지만 친정아빠는 채무관계가 시댁이랑 있어서인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도 큰 소리 치긴 했지만 내심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상황이 반전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가 제가 안 보이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가뜩이나 울분이 쌓인 터라 모든 걸 언니에게 다 이야기했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그동안 남의 집 문제에 끼어들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아유 상황이 상황인 만큼 말을 해야겠네 이러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얘기 들어보니 제 남편이 바람 피는 걸 그 언니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니 언니가 자기 아는 동생이랑 남편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언니가 아는 동생도 아파트 입주민이었고 남편이랑 눈이 맞아서 몰래 데이트 즐기는 걸 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차마 저한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는데 제 처지가 딱하니까 몰래 돕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남편이랑 그 여자가 팔짱 끼고 돌아다니고 아파트 근처 으슥한 곳에서 입맞춤하는 것도 촬영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아주 웃긴 건 그 아는 동생이 남편 대학 동창이자 대리점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인을 통해 남편 뒷조사를 할 때 이걸 눈치챈 남편이 대학 동창이랑 대리점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슬쩍 가짜 정보를 흘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바쁜 남편한테 미안해했던 거고요. 참 그 인간을 믿은 제가 미친년이죠. 그리고 다음날 시댁으로 쳐들어가서 사진을 뿌리며 한마디 했어요. 위자료 넉넉히 주세요. 저는 이혼할 거니까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오빠 뺨을 후려치고 시어머니한테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냐며 난리가 났죠. 사실 시아버지는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걸 남편이 어겼으니 난리가 난 겁니다. 자연히 오빠도 저에게 잘못했다고 자기가 잠시 미쳤었다며 싹싹 빌고 시어머니도 절대로 이혼은 하지 말아달라며 빌었어요. 그러면서 친정에 빌려준 사업자금은 갚은 셈 치게 해주겠다며 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그거 내 비상금으로 어떻게든 막으면 돼. 네 시아버지는 모를 거니까 걱정 말고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알았지? 솔직히 엄청나게 갈등은 했습니다. 이혼할까 말까 이러다가 그래도 우리 집 채무관계 청산도 되고 이참에 시댁 식구들 버르장머리를 고쳤다고 생각돼서 일단 이혼은 안 하고 참기로 했죠. 그렇게 한 3년은 무리 없이 살았습니다. 기세 등등하던 시어머니도 꼬랑지 내리며 조용하셨고 남편도 제대로 깨갱하더니 큰 문제 없이 잘 살게 됐죠.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나이가 드신 엄마가 치매 기운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야 좀 엄마한테 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점점 기억을 잃어간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시골집에 당분간 내려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니 사돈이기 전에 동창이니까 시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치매 걸린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아이고 이게 뭐니 나 몰라 네 동창이잖아 네 사돈이잖아 이러면서 울먹거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시어머니로구나 이런 생각에 잠시 울컥하더라고요. 잠깐 두 분이 있게 해드리려고 저는 부엌에 가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는데 정말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고만 겁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볼을 꼬집으며 완전 바보네. 넌 금붕어니? 뭘 이렇게 입만 뻥끗거려? 이러는 겁니다. 동갑내기 동창끼리 인생을 돌아보며 한마디 툭 하는 거니까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사건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일단 큰 병원에 가서 치료라도 좀 받아보려고 며칠간 우리 집에 친정엄마를 모시게 됐어요. 근데 저도 24시간 엄마 곁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잠깐 외출하고 들어오면 시어머니의 구박과 가끔 와서 집안을 깽판치는 시누이의 폭언이 있었던 겁니다. 친정엄마가 가끔 실례를 하면 이 노인네가 어디다가 이런 냄새를 풍겨 어우 냄새나는 노인네. 아무리 치매 걸린 노인이라 해도 사돈인데 이런 막말을 하는 시누이가 죽이도록 미웠죠. 그래서 싸움도 많이 했고요. 시누이는 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제가 없었으면 우리 엄마를 어떻게 대했을지 뻔하잖아요. 게다가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 좀 잠깐만 봐달라고 말한 뒤 볼일 좀 보고 집에 와보니 저희 엄마가 화장실에서 과자를 개걸스럽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거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네 엄마가 밥을 안 먹는다길래 과자 좀 줬다. 그것도 화장실에서 저렇게 먹냐? 이러는 거예요. 마치 똥개 대하듯이 말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열받아서 저도 모르게 발로 시어머니 정강이 조인트를 까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창인데 그리고 사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이도 없었고요.
그래서 열받은 김에 아예 저도 다시 선언을 했죠. 나는 이런 집구석에서 더 이상 못 있겠네요. 이러곤 어머니 모시고 시골로 다시 왔어요. 남편은 아예 연락도 없더군요. 어차피 잘 됐다 싶어서 천천히 이혼 소송이나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남편한테 연락이 뒤늦게 온 겁니다. 시아버지가 지방에 내려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내일 모레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지옥 같은 시댁에서 그나마 저를 이해해준 시아버지인 터라 마지막 임종은 지켜보려고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근데 이 정신나간 시누이란 년은 지 아버지가 내일 모레 하는데 병실 구석에서 과자나 처먹으며 드라마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는 과자가 목에 넘어가요? 왜 그렇게 깽판 치고 시골 갔으면서 뭐하러 와? 정말 저런 걸 자식이라 생각하고 미역국 드셨을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시아버지는 제가 와서 인사드리자마자 제 손을 세게 잡더니 바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도 어차피 이 집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더 이상 결혼 생활 해봤자 아무 의미 없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끝까지 투덜대며 뭘 잘했다고 이혼하자고 그래? 그러길래 저도 딱 한마디 했죠. 너 길에서 조심해. 시누이니까 봐준 거야, 알았어? 그리고 지금은 시골에 내려와서 어머니 모시고 잘 살고 있어요. 합의 이혼해서 저는 위자료 조금 받고 그 집하고는 빠이빠이 했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2년쯤 되니까 시누이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엄마가 언니 보고 싶다고 그러네. 이러는 겁니다. 이혼은 위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죽기 전에 잘못한 거 용서나 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참나 죽으려면 그냥 얼른 갈 길 가지 왜 헤어진 며느리를 다시 찾는지 모르겠더군요. 남편까지 전화와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통사정을 하길래 못 이기는 척 찾아갔습니다. 아주 좋은 병원에 1인실 쓰더군요. 역시 돈 많으니 좋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시어머니에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돌이켜보니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내가 죽기 전에 용서를 빌지 않으면 눈 감아서도 벌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어. 미안해.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1,000,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사과의 의미로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때 참 기가 막히더군요. 한마디로 말해 자기가 이렇게 돼지면 지옥 갈 것 같으니 살아생전에 돈 1,000,000원 주고 나한테 용서 구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옥 안 갈 것 같다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 생각이 드니까 그 1,000,000원이 돈으로 안 보이고 마치 지옥 가는 티켓으로 보이더군요. 그래서 1,000,000원 든 봉투를 탁 치워버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이 짓거리 안 해도 충분히 지옥불에 떨어질 테니까 가서 불사우나 즐기세요. 그동안 악마보다 더 악마같이 살았으면 지옥 맛 좀 보셔야죠. 이러곤 나왔습니다. 남편이랑 시누이 쫓아나와서 온갖 쌍욕을 퍼붓는데 오히려 제 귀엔 천사들의 합창처럼 들리더군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려오는 기차에서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콧노래가 나왔어요. 그 후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남편네 사업도 기울었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도 이혼하고 무슨 유튜브를 찍는답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생한 우리 엄마랑 남은 여생을 이 시골에서 자연을 벗삼아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토록 가난이 싫어서 고향도 미워있고 떠나 있었지만 늘 기다려준 곳이 고향이고 자연이라서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엄마랑 같이 지내다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겠죠. 그리고 아빠가 하는 농사일도 더 잘 되길 바라고요.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